자, 페이지 26페이지. 오늘 수업 나갈 거 가속도의 법칙. 진행해 봅시다. 자, 뭔 내용이냐?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어디서부터 풀어 헤쳐야 될까? 일단은 개념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죠? 이동거리하고 뭐가 비교가 됐니? 변이. 이동거리와 변이와 개념이 좀 다르지? 이동거리는 이동한 거리만을 얘기를 한다. 그죠? 변이는 어떤 개념이야? 이동거리에다가 뭐까지 포함한 거? 방향까지.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이런 차이예요. 철수가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출발해서 4m 갔어.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m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 도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철수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그냥 이동한 거리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몇 미터? 7m. 근데 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변한 위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 변화. 그래서 철수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관심 없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철수의 위치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철수의 이 과정에서의 변이가 된다. 그러면 철수의 변이는 요 거리는 변이의 크기는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m. 그치?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변이는 뭘 가지고 있어? 크기와 and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야.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동거리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방향 없어요. 그냥 7m 이동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이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었지. 그지? 우리는 수학에서 우리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을 뭐라 그래?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물리량에서 방향에 대한 정보는 없고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와 함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 토크 이런 게 벡터량이야.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 중에서 얘는 스칼라, 얘는 변이,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의 변이의 이제 차이가 방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얘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있지? 이걸 나눴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 이걸 뭐라 그래?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속력은 풀어쓰자면 빠르기. 몇 미터 per 세컨드의 속력을 가질 때 빠르기. 초당 몇 미터 이동했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속력이야. 그지? 그러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개념을 뭐라 그래? 이거를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개념에서 차이가 또 뭐예요?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빠르기와 함께 운동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이 제시된 그림에서 철수의 속력은 얼마니? 그러면 7m를 만약에 이렇게 가는 동안에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철수의 속력은 얼마냐면 7m를 2초 만에 이동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철수의 속력은 3.5m per second예요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철수의 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예요. 물어본 게 속도니까 변이로 나눠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변이는 5m 크기 그리고 걸린 시간은 똑같이 2초였으니까 철수의 속도는 2.5m per second 무슨 방향? 북동 방향. 뭐 대각선 이 방향.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속도에 대한 개념, 속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만약에 철수의 속도에 변화가 있다고 치자.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속도가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속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쳐요. 속도의 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속도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당연히 흐르는 거니까. 그럼 속도 변화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 그리고 걸린 시간이 있어.
그래서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 이거를 개념을 뭐라 그래?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 오늘 배울 내용이야. 이게 가속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나오겠니? 일단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문장으로 정리합시다. 가속도란 뭐냐? 속도 앞에 가짜가 붙었네. 속도가 뭐 한다는 얘기야? 빨라진다. 만 가속도는 아니고 느려져도 가속도. 얘네 변화라고 썼잖아. 변화. 빨라져도 느려져도. 심지어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도 가속도는 발생을 합니다. 먼 경우에. 가속도 일단 뜻은 속도의 초당 1초당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의 변화, 초당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속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속도란 뭘 가지고 속도라고 한다고? 빠르기와 and, 운동, 방향을 포함한 개념을 가속도라고 속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빠르기와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된 개념을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속도라고 하는 게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대. 그러면 얘가 변하면 무조건 가속도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변한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변해도 가속도지만 빠르기는 안 변하고 뭐가 변해도 운동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야. 아시겠어요?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니? 야, 얘들아,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나보다 젊잖아. 상상력은 나보다 더 풍부해야지. 그지?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어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의 속력은 뭐 30km/h로 가. 근데 아빠가 굴곡진 도로를 달려. 속력은 30km/h야.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가. 속력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계속 방향이 뭐 되고 있어? 바뀌잖아. 그게 속력 변화가 없는데 운동이, 그러니까 방향만 변하는 경우지. 대표적인 게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 여기서 등속 원운동에서 헷갈리지 마. 등속 원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원운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력은 일정한데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 그러면 많이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야. 뭐 단어를 놓쳤어요? 등속도 운동. 얘 뭔 뜻이야?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란 뜻이지. 풀어쓰자면 빠르기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겠지.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빠르기만 일정한 게 아니라 뭐까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래서 빠르기 일정이면서 직선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좀 전에 설명했던 등속 원운동은 뜻이 뭐야? 원운동을 하고 있대. 근데 앞에 등속이라는 말이 붙었어. 여기서 등속은 등속도의 줄임말일까? 아니야. 속력은 일정한데 원운동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굳이 정리를 하자면 빠르기는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등속도 운동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등속 직선 운동을 등속 원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더 풀었으면 등속 직선 운동.
어쨌든 이게 이제 가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속도가 뭐라고?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속도가 변하는 거. 그래서 문자기호로 쓸게.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물리에서는 많은 수식들을 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일단은 이동거리라든가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는 표시 문자 그리고 단위 정리해보자.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또는 변이 개념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얘는 방향이 있고 얘는 방향이 없는 거 이런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건데 표시 문자하고 단위는 동일합니다. 이동거리나 변이를 나타내는 표시 문자는 뭐 S, L 뭐 이런 표시 문자를 써요. 아시겠죠? 표시 문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어. S를 써도 되고 L로 써도 되고 뭐 A라고 써도 되고 B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 이거 안 중요해. 대표적으로 S나 L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위는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입니다. 이거는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력 또는 속도. 속력이나 속도의 표시 문자는 velocity, V로 문자기호를 써줍니다. 단위는 뭘 써? 미터 퍼 세컨드겠지?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문자기호가 A 또는 뭐 G. G는 특별할 때 가속도. 무슨 가속도야? 지구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를 나타낼 때는 G라고 나타내. 그냥 일반적인 모든 통칭에서 가속도는 그냥 A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단위는 뭘 써요? 가속도에 달리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씁니다. 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지 여기 보면 돼요. 가속도가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래. 그러면 단위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다 유도량이잖아. 유도량. 그러면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가 속도의 단위예요. 그런데 얘를 뭘로? 시간으로, 세컨드로 다시 한번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누면 최종적인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속도의 단위다. 그래서 가속도 A는 문자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V-V0 나누기 델타 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지. 여기서 V는 V0는 뭘 뜻할? 처음 속도. 물체에 처음 봤을 때의 속도. 표시 기호상. 그 다음에 V는 뭘 뜻해요? 물체를 나중에 봤을 때의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그래서 V-V0는 뭘 뜻해요? 속도 변화를 의미하겠지. 얘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걸 우리는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델타 T는 뭘 의미하니? 걸린 시간. 여기까지 됐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이미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나왔네. 이게 가속도 식이지. 가속도 식인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일단은 뭐냐면 델타 T 넘겨.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얘 넘기고 나중 속도 V에 대해서 쓰게 되면 얘 넘겨 버리게 되면 V-V0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따라서 나중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V0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좀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내가 우리 물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물리스럽게 나오는 게 언제부터 등장하니? 몇 학년 때부터 등장해? 중3? 그치. 중3 때부터 물리스럽게 이제 등장하지. 1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물리나 아니면은 과학에서는 그래프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X축, Y축. 그래프에 대해서 암기 말고 그래프를 좀 이해하는 틀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프 해석해봐. 설명해봐. 간단하게 설명해봐. 그래프에서 우리 과학에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래프 해석이라는 얘기는 X가 일단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X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X에 의해서 결과값이 Y가 만들어진다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의미가 돼? X는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X가 증가하는 동안에 Y 값도 그 결과값도 뭐 되고 있다. 증가한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겠지. 그래서 모든 그래프는요. 일단은 제시된 그래프를 X축과 Y축부터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요. 이거 수학에서는 X, Y로 표현되지만 과학에서는 X축을 뭐 시간, Y축을 뭐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변이 이런 값을 써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만약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 또는 변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이라고 치자. 단위가 제시가 될 겁니다. 시간에 다니는 세컨드, 변이 거리에 다니는 미터 이렇게 단위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어쨌든 그래프 형태를 먼저 보지 말고 X축 시간이네, Y축 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는 현재 제시된 그래프네 라고 먼저 봐주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 기울기가 의미가 있니? 의미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러면 그래프 기울기는 얼마야? 빵이겠지? 만약에 좀 전처럼 얘처럼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기울기는 어떤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지? 이때 그 기울기, 빵이냐?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속도죠. 왜?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기울기는 계산 어떻게 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그지? 근데 현재 이 그래프에서 X가 뭘 의미해?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델타 T분의 Y가 지금 뭘 의미해요? 변이를 의미하지. 델타 S 얘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리고 단위를 한번 봐봐.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단위 파악을 해보세요. 수학하고는 다른 게 단위를 파악하게 되면 얘가 뭔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X축의 단위는 뭐예요? 세컨드예요. Y축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세컨드 분의 미터. 쉽게 해서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럼 뭐란 얘기야? 속도 또는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동거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속력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변이라고 또는 위치라고 나타나 있으면 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고 치고 그래프에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면적은 어떤 의미가 있니? 면적의 의미. 그래프의 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요것도 한번 보자. 그래프의 면적. 태연, 뭘 의미해? 그래프의 면적. 속력이라고? 기울기도 속력이고 면적도 속력이야? 면적. 그렇지, 면적. 어떤 의미가 있어? 모르겠어? 뭐 상관없어. 하람, 면적. 어떤 의미가 있어? 아, 모르겠어. 좋아. 진우가. 아, 왜? 아이씨, 나까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불러가지고 열받아? 야, 우리 면적 계산 어떻게 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뭐 어려운 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에요. 그지, 여진아? 면적 계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에요. 면적.
x 곱하기 y가 면적입니다. 삼각형이잖아. 그건 나중에 2분의 1 해주면 돼. 2분의 1은 삼각형이라서 해주는 거고 모든 면적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안 그래? 맞잖아.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x축이 뭐였어? 시간. y축이 뭐야? 거리. 시간 곱하기 거리가 현재 이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를 담게 된단 말이야. 그지? 시간 곱하기 거리. 어떤 의미야? 시간 곱하기 거리. 단위 계산해봐. 단위 파악해보자. 시간의 단위 세컨드, 거리의 단위 미터. 그러면 단위가, 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세컨드 미터 또는 미터 세컨드 앞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미터 세컨드라는 단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없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의미가 없다. 면적 계산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X축은 시간, Y축은 순간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치자. 요번에 Y축이 이동거리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B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일단 그래프 자체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A 그래프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어? 설명하라고, 설명. A 그래프의 설명.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그대로 해석하라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A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 있다는 얘기야? 속도의 값이 어떤 값으로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A는 시간이 흘러도 1초일 때 봐도 2초가 돼도 3초가 돼도 언제 봐도 속도가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고로 A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석돼?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B는 속도의 값이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뭐 그래프상 빵이었지. 정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 점점. 근데 속도가 점점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B 그래프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B는 점점 빨라지네. 등속 운동은 아니네.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야. 아시겠어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프 자체로. 그러면 그래프 해석 지금 강조했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할까?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지? 단위 파악을 하면 연락 쉬워져.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여기선 V가 되겠지. Y축의 속도니까. 그지? 단위를 봤더니만 X축의 단위는 세컨드, Y축의 자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단위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와 버리네.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 값 자체가 뭘 의미한다는 얘기야? 가속도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A는 기울기가 얼마였어? 빵. 그러면 A는 가속도가 빵이란 얘기야. 가속도가 없는 운동, 등속도 운동이란 얘기지. B는 가속도 값이 이때의 기울기나 이 점의 기울기나 이 시간의 기울기나 기울기 값이 계속 어때? 증가하는 게 아니야.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1차 함수 그래프잖아. 기울기가 이때나 다 일정하잖아. 그러면 B는요. 어느 순간에든지 기울기가 일정하다. 근데 기울기는 가속도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B와 같은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는 일정해. 어떤 차이를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해? 면적. x 곱하기 y가 면적이라 그랬지? 면적은 무조건 x 곱하기 y야. 삼각형인 건 그건 나중에 계산할 때 직접 정확하게 계산하고 의미 자체를 파악할 때 그냥 x 곱하기 y가 면적이라고. x가 뭐였어? 델타 t. 그지? y가 델타 v. 시간 곱하기 속도네. 딱 안 떠올랐어. 시간 곱하기 속도? 뭔지 잘 모르겠어. 딱 안 떠올랐어.
단위를 보자고. 단위 보면 의미 파악이 된다고.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 세컨드. 속도의 단위가 뭐였어? 미터 퍼 세컨드. 단위를 계산했더니 세컨드 분모 분자 있으니까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면적의 단위를 계산했더니만 결국 단위는 뭐만 남게 돼? 미터만 남게 되겠네? 아, 면적의 단위가 미터라고? 뭔 의미야?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만약 2초였다고 쳐요. B의 2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면적 계산하는 얘기야 결국은. 이때는 이제 실제 면적 계산할 때는 이제 2분의 1 해줘야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까? 얘가 시간, 얘 y축이 가속도래. 요번에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 야, 그래프는 내 맘대로 막 만들 수 있잖아. 그지? x축은 시간, y축은 가속도. 단위로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라고 저희가 제시가 됐어요. 아시겠죠? C라는 D라는 놈이 있다고 치자. 일단 그래프 자체 해석을 해보자. C 어떤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아직 습관이 안 됐나? 암기한 거 그냥 꺼냈을래? C가 어떻게 등속 운동이야? 아니 그래프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서 고정관념 없이 그냥 이 자체로 해석을 해보라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잖아. 시간이 흘러요. X축의 원인이라 그렇지? 시간이 흘러요. 근데 C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뭐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야. Y축 값이 이번엔 가속도라고. 그러면 C는 시간이 흘러도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아시겠어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야.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얘는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해석하세요. 모양 그대로. 시간은 흐르는데 C는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 값 자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D 그래프는요. 시간이 흐르는데 가속도 값이 뭐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당연히 얘는 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야. 우리가 물리원에서 앞으로 여러분 내신 문제 다루는 문제는 D와 같은 그래프는 거의 안 다뤄. 다룬다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까지 정도만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얘도 한번 따져보자.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런 건 문제에서 안 물어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습관적으로라도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지 면적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뭔 의미가 있니? 기울기 의미 단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기울기의 단위 파악을 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 단위가 어떻게 되겠니? x분의 y가 기울기라고 얘기했고 델타 x분의 델타 y가 그지? y축 값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리고 x축의 단위는 세컨드죠. 단위가.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의 단위는 뭐가 만들어져? 미터 퍼 세컨드 세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미터 퍼 세컨드 세제곱. 의미가 없어요. 과학에서는. 미터 퍼 세컨드 세제곱의 단위를 갖고 있는 물리량이 과학에서는 없어요. 의미 없다. 그러면 면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면적의 의미. 단위 파악을 해보자. 면적은 계속 강조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에요. 가로축이 지금 세컨드고요. 단위를 보자면. 세로축은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계산하면 뭐가 남아? 미터 퍼 하나 없어져서 미터 퍼 세컨드가 남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변화된 속도, 속도 변화량.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단위를 봤다니만 속도의 의미를 담고 있네. 정확하게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그래프는요, 습관적으로 그래프 자체 해석을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루틴으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더 내용이 풍부해져. 27페이지의 개념학의 문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열심히 다들 풀고 계실 거고요. 단순한 문제인 것 같죠? 말 그대로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같이 봅시다. 1번. 동쪽으로 10m 이동했다가 서쪽으로 20m 이동을 했을 때 이동거리는,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동쪽으로 몇 미터 갔다고? 10m 갔대.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몇 미터 갔다고? 20m 갔대. 이 방향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동거리는 몇 미터니? 몇 미터 이동한 거야? 30m죠. 근데 변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변이라고? 시작점에서 도착점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시작점은 여기고 도착점 여기니까 변한 위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변이는 먼 쪽 방향 몇 미터다? 서쪽 방향 10m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게 변이다. 2번. 물체가 10초 동안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100m 이동했을 때 속력은 얼마냐? 속력은 뭐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10초 분의 100m. 얼마? 10m/s가 되겠지? 3번. 5m/s의 일정 속력이래요. 10초 동안 운동하면 이동거리는 얼마냐? 뭐 암산 되지? 몇 미터예요? 50m. 패스. 2번.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므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 조건이 이거야.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대. 상상되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쪽으로 운동하는 게 속도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방향에 가속도가 있대. 속도 변화가 있대. 그 방향에 속도 변화가 있대.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인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면 물체의 운동은 점점 뭐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한다면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느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면, 운동은 이쪽으로 하는데 속도 변화라고 하는 가속도는 반대로 변화하고 있대. 그러면 점점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A 구간과 B 구간에서 가속도를 각각 써라. 가속도를 문자 기호로 나타나래. 아시겠죠? 가속도의 개념원이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이게 머릿속에 가속도의 개념이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A 구간과 B 구간의 가속도를 쓰래. A 구간은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 들어가면 돼? 0에서 몇 t까지? 2t까지. 2t분의. 속도 변화는 V에서 얼마로 변했어? 2t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니? 3V인가요? 그러면 V에서 3V. 몇 V 변했니? 2V 변한 거예요. 2t분의 2V라고 쓰면 되고, 그래서 띵띵 날라서 T분의 V. 얘가 A 구간의 가속도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휴진아, 이해되니? B 구간의 가속도 쓰세요. 얼마예요? B 구간은 2t에서 4t까지 시간 변화는 얼마 발생했니? 2t라는 시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속도는 3V에서 V로 변했잖아. 그지? 얼마 변했어? 2V 감소했지? 마이너스 2V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야? 2t분의 마이너스 2V.
t분의 마이너스 v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됐니? 말로 설명했는데 B 구간은 시간은 ET,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가 V고 처음 속도가 3V였으므로 이렇게 쓰고요. ET분의 마이너스 2V가 돼서 뿅뿅 마이너스 T분의 V. 얘가 B 구간의 가속도 표현 방법이다. 문제 4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OX래라.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방향이 지멋대로 변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정하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뭔 말이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대. 내 멋대로 한번 그려보자.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운동해서 이렇게 갔다고 쳐요. 여기서 출발해서.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거지. 막 지멋대로 변해서 출발, 도착 이렇게 갔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는 이 전 구간을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변위는 어떻게 되는 게 변이야?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버리는 걸 변이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항상 이동거리가 커, 변이가 커. 무조건 이동거리가 큰 거야. 알겠니? 그래서 1번은 답이 맞는 말이죠. 2번.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 그치?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이 가속도를 좀 풀었으면 속도 변화라 그랬어요. 속도 변화가 일정하면, 속도 변화가 있으면 이런 뜻이야. 그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속도 변화가 이미 있는 걸 가속도가 있는 건데. 3번.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많이 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라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맞아? 한글인데 해석이 안 돼? 어? 해석이 안 돼요? 봐봐. 우리가 수직선, 일직선상에서 간단하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자. 그러면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설정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설정을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3번 문장을 이 그래프, 이 그림에다가 얹혀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다 라는 뜻을 이런 거야.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운동 중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속도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속도 또한 마이너스 방향이래. 그러면 이 방향에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3번 문장의 해석이란 말이야. 둘 다 많이 나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이 방향으로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방향으로 뭐 된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뜻이야. 운동 방향 안 바뀌어. 맞는 말이에요. 어려워? 이해되죠? 4번.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처음에 속도의 방향과, 문장이 이거야. 처음 속도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면,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이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속력은 감소하고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맞아, 틀려? 응? 야,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얘기잖아. 한번 해보자. 얘도 일직선상에서 만약에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지 않는다면 한번 그림을 그려봐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어. 처음 속도가 플러스라고 치자. 속도의 방향이. 그러면 얘 지금 처음 어느 쪽으로 운동 중이라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치자. 플러스 속도. 알겠죠? 그런데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래.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진행이 된대. 이런 뜻이에요. 문장 자체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속도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느려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느려지다 뭐 되겠니? 멈추겠지. 멈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장은 가속도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멈췄다가 어떻게 되겠니? 반대 방향으로 점점 다시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아직은 뭔 뻘짓 하고 있는 줄 알아? 지우개를 던졌잖아. 그지? 지우개를 처음에 던졌어. 내 손을 떠난 지우개 운동 방향이 처음에 운동 방향 생각해.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란 말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 점점 올라가면서 뭐 돼? 느려지잖아. 왜 느려졌겠니? 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뜻이야.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속력은 느려져. 그러다가 멈췄지? 멈췄는데 중력 가속도는 계속 작용한단 말이야. 다시 어떻게 됐어 얘?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지. 그 얘기잖아 지금. 처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물체의 속력, 빠르기는 감소해서 0이 되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보기도 어떻다?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문제 5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12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하래. 3초 후에 3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쓰래. 가속도 계산식을 집어넣자.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은 몇 초 집어넣으면 돼? 3초. 3세컨드. 그리고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겠지. 그리고 이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 속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도는 플러스 12m/s. 나중 속도는 역시나 이 순간에도 오른쪽으로 운동 중에 있어요. 플러스 3m/s. 그러면 나중 속도 v-v0를 써주면 되니까 3초 동안에 나중 속도 3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v0가 얘가 v0인데 12. 이해되셨죠? 그러면 얼마냐? 마이너스 9 나누기 3이네. 마이너스 3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네.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왼쪽 방향. 그러니까 서쪽 방향. 그치? 그리고 크기는 3 미터/세컨드 제곱. 되셨나요?